주담대 기준으로는 많이 올라서 한 7% 정도 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도 네. 이른바 작년에 고점일 때 영끌했던 분들 이런 분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크지요. 예. 지금 불과 2년 전에요. 금리를 2%에 빌린 사람도 많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6% 근처에 가니까요. 이게 3배 정도 늘어났으니까 결국은 이게 허리띠를 더 졸라맬 수밖에 없고 예. 이런 소비 또 침체로 또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예.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실거래가랑 공시지가가 역전되는 현상도 네. 나타나고 있다. 그건 어느 정도? 예. 주로 극히 이제 급락한 지역들이라고 보면 예. 돼요. 주로 서울에서는 케이스는 많지는 않습니다. 네. 뭐 잠실하고 고덕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천에서는 송도가 좀 나타나고요. 경기도에서는 화성이나 수원 같은 데서 좀 나타나다 보니까 일부 이제 주민들이 우리는 집값이 이렇게 빠졌는데 왜 뭐 세금 기준을 좀 낮추지 않느냐 예. 뭐 이런 불만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 조정된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럼? 내일 그거를 예. 이제 공청회를 한다는 건데요. 예. 이제 아직까지, 올 예. 들어서 두 번째로 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처음에 할 때 이달 4일 날 했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 예. 그러니까 시세 대비 어느 정도 맞출 거냐 하는 그 방안을 내놨는데 내년 거를 올해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예. 원래는 그게 이제 시세 대비해서 71.5%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예. 가령 뭐 집값이 뭐 1억이면은 뭐 7,150만 원으로 맞추겠다는 거죠. 예. 지금 얘기로는 2020년 수준으로 맞추는 게 아니냐 이런 예. 보도들이 나오고 그건 있어요. 아직까지 추정이군요. 아직까지는 추정입니다. 만약에 2020년 수준으로 맞추게 되면은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이 한 69% 정도가 돼요. 예. 그리고 좀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집값도 낮아지고 예.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낮아지면은 세금 부담이 훨씬 더 줄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공시가격 현실화는 굉장히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네, 네. 이때 좀 그걸 폭을 많이 좁혀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거는 예. 지금 로드맵을 좀 더 의견을 조율을 해서 예.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저는 세금은 예. 뭐 거두는 사람과 내는 사람을 같이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아무래도 세금이 너무 줄으면 또 지자체 재정이 또 그렇습니다. 어려워지는 측면이 예. 있는데 또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요. 예. 근데 세금은 이왕이면은 저는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게 좀 예. 낫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상황에서 아까도 잠깐 여쭤봤는데 영끌족이요. 네. 그분들 고통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어떤 예를 들어 이분들이 어떤 포기하고 집을 내놓는 일은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어떤 주요 현상으로 벌어지는 건 아니죠? 아직까지는? 아직은 그렇게 투매가 예.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주로 매수세가 줄어서 이렇게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집을 사놓고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 저는 두 가지 대안을 일단은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정부가 지금 내년 5월부터요. 신용대출 있잖아요. 예. 뭐 카드론이라든지 예. 마이너 통장에 대해서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 시스템을 개발해서 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나중에 해보는 방법. 가장 많은 게 이제 주담대잖아요. 예. 주택담보대출인데 지금 안심전환대출이 2차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최저금리가 3.7%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1차가 잘 안 되니까 2차로 이제 이렇게 넓혔는데 예. 종전에 4억에서 지금 6억으로 늘어났고 부부 합산 소득도 이게 7천만 원에서 1억으로 늘어났거든요. 예. 거기에 1차적으로 일단 맞춰보는 겁니다. 예. 부채 다이어트를 일단 해보고 예. 안 되면은 뭐 내 집을 뭐 전세로 놓고 예. 더 싼 전세로 옮기든지 뭐 이런 자구책을 좀 마련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흔히 말하는 아파트값 양극화는 지금도 여전한 현상인가요? 그거는 추세적으로 좀 이어진다는 측면이 있고 이번 통계 보니까 예. 그렇게 나왔던데요. 아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 양극화가 좀 심해졌잖아요. 예. 그게 이제 자산 양극화로 그대로 좀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이제 지역하고 뭐 이런 도농 간의 어떤 격차들 이게 이번에 가격으로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강남 아파트 아까 잠실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 동향이. 그렇게는 가격은 많이 빠지지는 예. 않았는데
아마도 실제 거래를 하려면은 가격을 더 낮춰야 될 거로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하락하는 지역이 나타나면요, 옆 동네들도 다 눈치를 봅니다. 다만 그게 하락폭이 좀 적을 뿐이지 예. 전반적인 추세는 지금은 하락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강남도 내년에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구매자의 경우 30% 선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네. 않았습니까? 그럼 강남도 마찬가지 기준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원칙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예. 드리고 아마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무리하게 집을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게 금방이 V자로 회복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 기준치 정도를 보고 의사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지. 너무 도식적으로 이렇게 보지는 마시고요.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좀 싸게 산다는 그런 마인드로 일정한 가이드라인이지 반드시 그 원칙은 뭐 도식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예. 보고 그러나 살려는 분, 실구매자들은 급할 필요는 전혀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이시죠. 그렇죠. 그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내년이 뭐 바닥이다, 아니면은 뭐 2년 뒤가 바닥이다, 예. 3년 뒤가 바닥이다. 근데 그거는 오랫동안 앵커로 계셔봤지만 잘 안 맞잖아요. 예. 타이밍은 잘 안 맞거든요. 예,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좀 현실적인 거는 예. 가격을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작년 4분기 한계 거래된 거는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의 평균 가격으로 봐서,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분포가 나올 거잖아요. 그거 예. 대비해서 낙폭이 좀 큰 쪽으로 좀 선택을 해라.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예. 싸게 사면은 모든 게 용서된다. 신도 용서한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예. 내년은 무조건 뭐 이렇게 급급 매물 외에도요. 예. 분양시장도 내년에 좋고요. 또 경공매 시장도 내년에는 제법 아마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아마 방향으로 내 집 마련의 어떤 그런 전략을 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시간은 다 됐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요. V자 반등은 없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찾아봐도 시간은 충분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내년에 왜 그러냐면 이번에 금리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금리를 갑작스럽게 올렸잖아요. 예.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낮아지기는 어렵다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집값은 금리하고 맞물려 있고, 예. 그리고 MZ 세대들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무상향에 대한 강한 규제를 지내다가 예. 엄청나게 크게 다쳤어요. 트라우마로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나서가지고 이렇게 집을 공격적으로 사기 어려우니까 예. 충분히 바닥을 확인하고 그렇게 매수해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전라북도 진안입니다. 진안군요. 여기는 진안은 사실 인삼 유명하고 고추 유명하고, 이게 진안천이고요. 진안천 바로 옆에 시장이 고원시장이라고 한 100년 넘었을 거예요, 시장이. 여기가 터미널 바로 옆이라 여기 시장에 장날에 손님 많습니다. 여기는 5일장 여기도. 근데 장날이 아니라도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거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시면 좋은데. 여기 이쁘다. 전형적인 여기는 옛날 골목인데요. 찐빵집이 있네. 지금 찐빵 먹으면 안 돼. 저녁 먹으러 가야지. 저녁이라니. 찐빵. 점심 먹어야 돼. 꼭 가야 될 집 있어갖고
그거 딱 3시간밖에 안 한대요. 그래서 한번 빨리 가보려고.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면 밥 먹고 와서 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만하고 밥 먹으러 가자. 이게 뭐야? 애기도 그 카메라요.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손님들이 벌써 대기하고 계시고. 열었지요? 열었나? 아직 안 열었나? 아, 열었구나. 안녕하세요. 장사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왜요? 엄청 내가 사랑하는 거지. 아, 예, 밥 먹으러 왔어요. 예. 요리 내가 요리도 내가 엄청 보는데. 이 동네 분들이세요? 아니 우리 예, 아니 장수서 왔어요. 장수서요? 장수를 뭘 여기까지 오셨대? 아니 뭐 일찍부터 이렇게 손님들이 들어오신데? 유튜브 좀 찍어도 되죠? 네. 고맙습니다. 장날은 더 심하다며요? 네, 금방 다 살 거예요 아마. 특을 먹어야 돼? 보통을 먹어야 돼? 크게는 앞동 들어가고 소리방수 들어가고. 아 그러면 특을 먹어야겠는데. 보통은 영통이랑 기능. 아 그래요? 보통은 잘 모르는. 보통은 약간 그럼 특을 주세요. 특. 양이 아니라 들어가는 내용물이 달라요? 아, 전 특. 지금 아드님 얘기 들었죠? 항상 그래왔듯이 꼭꽉 금방 꽉 찰 것 같고. 대표님 순대가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좀 재미도 다르잖아요. 그냥 지역별로 들어가는 재료가 다르죠. 이쪽은 피순대 하면 거의 피만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병천 쪽은 양배추를 위시해서 이제 채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북쪽 아바이 순대 뭐 이런 데 찹쌀, 밥하고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고, 당면 순대는 뭐 서울식이라고 하기도 애매한가? 전국적으로 당면 순대를 많이 보편화가 돼 있죠. 근데 지금 재밌는 건 사진상으로 보면 피순대는 약간 어설픈 피순대고, 일단은 나중에 검증해야 될 게, 보통 집에 식당에 가면 메뉴판에 보면 메뉴판에 있는 사진과 실제 나온 사진이 다른 경우 있어요. 근데 보통 안 좋게 다르지. 근데 왠지 여기는 발전되게 다를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특은 저부터 하나 먼저 주시고 나머지 저쪽 주시면 돼요. 저희가 나눠 갈게요. 아니, 정지 모르고 오셨으니까. 모르고 드렸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미쳤어요? 미쳤다. 말을 죄송해요, 함부로 해갖고. 괜찮아요. 이야. 사장님 여기 몇 년 됐어요? 우리 어머님 하시고 할아버지 하시고 우리가 3대째. 와 대박이다. 이게 전통적으로 3대째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 멋있다. 몇 년 그러면 한 30년 이상 30이 뭐예요? 더 됐겠네. 저가 하는 것만 한 30년 가까이 돼요. 우리 어머님하고 저 둘이 시작했어. 중간에 쉬었어. 우리 시어머님이 편찮으셔서. 그래가지고 내가 시집 와서
우리 시어머니 편찮은 쉬었는데 내가 경수가 해가지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오. 다시 시작했어. 그런데 일이 잘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솜씨가 좋으시거든. 겸손까지 하시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네. 드셔보세요. 근데 입에 마실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안 먹어봐서. 저는 맞아요. 예, 일단 냄새만 맡아도 지금 딱딱 약간 꾸릿꾸릿하면서. 자, 이 집은 판명이 됐어요. 사기입니다. 예. 자, 이거랑 저 그림이랑 같이. 이야, 대박이다. 이걸 할 말이 없다. 이게 저 와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팀원분 중에 약간 의심 많은 분들은 자꾸 네가 갔으니까 그만큼 주지 않는데 아닙니다. 검색해보고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말려오면 아 밑에 그래도 밥이 있어도 이 정도 많이 준다라고 생각하겠죠? 밥은 따로 왔어요. 아 이걸 어떻게 먹어? 먹으려면 힘들다. 아 이거 암뽕, 요게 암뽕. 아 이거는 방석창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돼지 위. 진짜 오리지널 피순대. 오, 저거랑 아까 저거 이것도 역시 다르죠? 사기죠? 야, 이걸 일단 어떻게 방법이 없네. 나 순댓밥 먹으면서 보통 처음에는 새우젓 넣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지금. 다 흘리고 있잖아, 지금. 나는 그래도 전라도였지만 충청도 사니까 새우젓을 먼저 딱 올리고 아, 순대 맛있다. 확실히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새우젓보다 요 양념장찌개 훨씬 맛있어요. 야 이걸 어떻게 먹으라. 사람 참 불편하게 하는 식당이네. 에이 화난다. 막걸리 하나만 주세요.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되겠어요. 먹는 게 되게 불편해서 안 되겠어요. 전형적인 약간 희한하게 나는 왜 이유를 모르겠는데 전라도 쪽에 오면요 순댓국밥이 다른 지역은 약간 오래되거나 아니면 찐득찐득하면서 사골 맛에 고기 국물가 확 나는데 특이하게 전라도 밑에 지방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방에서 유명한 순댓국밥집 가면 국물이 되게 시원해요. 개운하고. 그렇다고 국물이 뭐 진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라 되게 개운해요. 좋은 쪽의 개운함. 이게 혈액순환에 양파가 좋으니까 양파를 좀 드셔주시고.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지국 좋아하시는 분들 이 순대는 진짜 맛있을 거예요. 선지 맛이 굉장히 강하게 나는 순대. 순대 맛있다. 순대도 따로 안 파는구나. 먹어도 끝이 없네. 내가 지저분하게 먹는 게 아니라 양이 하도 많아갖고 뚝배기 밖으로 자꾸 삐져나가 건더기가. 진짜 어떻게 요새 이런 순댓국이 8,000원이야. 이건 비현실적이야. 하루에 3시간밖에 안 하시는 건 돈이 문제가 아닌 거지. 일정하게 꼭 오래 하고 싶으신 거지, 계속. 그리고 또 반면을 생각해보면 이 진안이 그만큼 시장이 크질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손님들이 3시간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의 회전이 되면서 끝날 수 있는가. 약간 아쉬운 듯. 서울이라면 안 되겠지만 사실 이런 가게는 괴롭혀갖고 24시간 하게 해야 되는데